자, 본문 분석이 후반부 시작할게요. 산둥만 매형보리야 동해로 가졌구나. 남녀 완보하여 산영로에 올라가니 영영벽계와 휴형대도는 리별을 원하는 듯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산만 매양 보겠느냐. 동해로 가졌구나. 이제 어떻게 금강산이 끝나고 나 바다로 갈 거야 얘기고 남녀가 뚜껑 없는 가마예요. 완보가 천천히 걷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그 관찰사니까 이제 관찰 생렬하겠죠. 그죠? 뚜껑 없는 가마를 타고 천천히 걸어서 산영로에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이제 금강산에서 어디로 바다로 가는 과정인데 내가 그게 떠나는 게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벽계가 푸른 시냇물이에요. 그죠? 반짝이는 시냇물, 벽계가 이제 시냇물이고 대교가 어떻게 돼? 새고. 그러니까 수성은 아름다운 소리로 오는 새들인데 이별을 원망한 듯하구나.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거 중요해요. 벽계랑 대도가 사물이에요. 근데 내가 사실은 뭐가 떠나오는 게 아쉬운데 얘네가 마치 나한테 이별을 원망한 듯하구나 하니까 어떻게 돼? 주객전도예요. 주객전도는 주체와 객체가 뒤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별이 아쉬운데 얘네가 아쉬워서 원망한 듯하고 거꾸로 표현한 거예요. 이걸 주객전도라는데 이건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주객전도 다른 얘가 시험에 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별이 아쉬운데 얘네도 이별이 아쉬워하니까 내 감정을 사물에 투여한 거니까 감정이입이 되니까 이거 두 개는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관찰 생렬하니까 이제 그 퍼레이드식으로 굉장히 이제 그 멋지게 가겠죠. 정기, 그죠? 깃발을 떨치니 오색이 넘노는 듯하고 고각, 북카피리를 섞어보니 바닷구름이 다 거치는 듯하구나. 그러니까 벌써 어떻게 돼? 막 깃발 펄럭이면 쏙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찰 생렬하니까 사람들도 구경 오고 그러겠지. 자, 맑은 모래, 명사가 맑은 모래, 니근, 익숙한 말이 치현 신선을 비스듬히 실어.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하를 들어가니 백구에 날지 마라 내가 내 벗인 줄 어찌 아느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 화자 자신을 취현신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맑은 모래 익숙한 말을 타고 내가 어떻게 돼? 그 취현신선을 비스듬히 실은데 내가 마치 어떻게 돼? 취현신선이니까 도교적 신선사상이 되는 거고요.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하 핀대로 들어갔더니 백구 흰 갈매기야 날지 마라 내가 내 벗인 줄 어찌하냐. 그럼 갈매기랑 나는 어떻게 돼? 벗이니까 하나가 된다. 이게 물할체가 되는 거죠.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건 중요하겠죠. 그죠? 자연체에서 많이 나는 거고요. 여기서는 뭐야? 주객전도, 감정이입, 그 다음에 화자 자신을 치현신선, 물할체 이렇게 표현했다. 자, 이제 그 다음 금난굴 돌아들어 총석정이 올라가니 배곡로 남은 기둥 4개가 서 있구나. 공수의 솜씨인가 귀신이 도끼로 다듬은 것인가. 구태 6면은 무엇을 어떻게 형상화했던가. 자, 금난굴에 돌아가서 어떻게 총석정이라는 데 갔는데 여기는 기둥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다 그 모양이 굉장히 뭐한 거야. 그 뭐지 좀 특이하고 멋진 거야. 그러니까 남은 기둥 4개가 서 있구나. 공수가 중국의 유명한 대장장이 솜씨인가 그죠? 너무 이제 그 형상이 특이하니까 귀신이 도끼를 다듬었는가 구태 6면은 무엇을 형상화했던가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이제 총속정에서 4개의 기둥을 보고 감탄했다 이 얘기 되는 거고 자 사실 여기는 안 중요해요. 빨리 갈게요. 고성을 저만치 두고 삼일포에 갔어요. 삼일포는 4명의 신선이 경치가 너무 좋아서 4명의 신선이 놀다 갔다는 데인데 단서, 그러니까 4명의 신선이 있었다는 글씨는 여기 남아있는데 4명의 신선은 보여 안 보여? 당연히 안 보이겠죠. 어디가 있느냐. 여기 사흘 머무네 어디가 머물었는가? 선유담 영랑호에 가 있는가? 청간정 만경대에 몇 군데에 올라가 있던가? 그러니까 자 하늘의 신선이 내려 3일 동안 놀았다는 장소에서 어떻게 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추론해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3일포에서 4명의 신선을 어떻게 돼? 추모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자, 이화는 벌써 지고 이제 배나무 이제 봄이 다 끝나는 거죠. 그죠? 그 접동새가 슬피울제 낙산 동반으로 의상대 이제 의상대에서 해돋이를 보는데 여기가 중요해요. 일출을 보리라고 해 뜨는 걸 보려고 밤중에 일어난자 상서로운 구름이 피어난 듯 6명이 떠받치는 듯 바다를 떠날 때는 온 세상을 흔듯하더니 천둥이 하늘 가운데 튀더니 어떻게 돼? 머리카락을 헤아릴 만큼 매우 박다.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머물 사람 열구름 발표해 주시고 자, 이제 아까 고전에서 해는 임금이랬죠. 그죠? 그런데 이제 해 뜨는 광경을 보는데 자, 의상대 올라갔죠. 그래서 일출을 보려고 미리 밤에 갔어. 근데 이제 봐봐요. 해가 있으면은 해 주변에 구름이 있는데 자, 해 주변에 구름은 해는 임금이니까 그 주변의 구름은 신하를 얘기하는 거겠죠. 상서로운 구름이 그러니까 해가 뜨는 광경을 굉장히 어떻게 좀 멋지게 표현하는 거야. 6명이 마치 6명의 신하가 떠받치는 듯하구나. 임금이 해니까. 바다를 떠날 때는 해가 뜰 때는 온 세상 만국이 온 세상이거든요. 흔들더니 하늘 가운데 튀트니 어떻게 잡아봐? 그
가느다란 머리카락, 우리 가발할 때 그 발이 어떻게 모발할 때 그 발이잖아요. 머리카락인데 가느다란 머리카락을 헤아릴 수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어떻게 돼? 해가 떠서 매우 밝아졌다. 그럼 이거의 뜻을 묻는 거 이렇게 매우 밝다라고 답하시면 돼요. 자,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머물사라. 열구름이 자 이제 해는 임금인데 해 주변에 어떻게 돼? 간신을 의미하는 거야. 왜 해를 가리는 건 임금의 어떻게 구름이 해를 가리는 건 임금의 총명을 가리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 열구름은 부정이면서 간신이다. 그러니까 임금 주변에 열구름이 머물까 두렵구나니까 이건 당연히 간신히 머물까 두렵구나니까 우국지정이랑 연결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제 자주 출 때는 외부시 보세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단골이에요. 단골 메뉴 내신할 때. 자, 구름이 무심탄말 아마도 허랑하다. 그러니까 구름이 간신이야. 간신이 사사로운 욕심이 없다는 말은 허무맹랑하다. 하늘에 떠 있어서 임의로 다니면서 구태여 광명한 날빛이 해야 해. 그지? 그 해는 어떻게 돼? 환하게 그 날이 그 날일자잖아요. 그러니까 날의 빛이니까 햇빛을 얘기하는 건데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 덮나니 그럼 구름이 해를 가리는 거니까 임금의 총명을 가린다는 얘기지. 그럼 간신의 횡포를 풍자하는 건데 여기서 열구름이랑 구름은 같은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어떻게 돼? 뭐를 임금의 총명을 가리는 구름의 횡포를 풍자하는 거니까 아까 열구름에 연결돼서 이건 100% 시험에 난다는 거고요. 자, 이제 시의 시선은 어디 가고 이태백, 그죠? 시의 신선은 이태백인데 이태백이 머물렀다는 문구가 있는데 천지간의 장안기별 자세히 어떻게 적혀 있구나. 이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 의상대에 해돋이를 보고서 그냥 어떻게 이태백이 머물렀다는 이태백이 쓴 식구를 봤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럼 정리해 주시면은 자, 여정은 어떻게 산영루 총석정 3일포 의상되고 자 물일체 중요하죠. 그죠? 열구름 근처에 머물서라. 그 다음에 아까 주객전도 감정이 빠졌네. 여기 있네요. 주객전도 감정이 그죠? 이거 반드시 너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호발을 해리로다. 이건 매우 밝다. 이건 시험에 자주 나니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사양현산의 철쭉을 잇따라 밟아 우계지륜 신선이 타는 마차를 타고 경포로 내려갔어요. 십리빙환을 다리고 고쳐다려 당송 긴소나무 울창한 속에 실컷 펼쳐져 있으니 물결이 잔잔하기도 하구나 모래를 헤아릴 만큼 맑구나. 자 이제 여기서는 그냥 이제 경포호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건 사양현산, 이건 어떻게 지명 이름이고요. 철쭉을 잇따라 밟아 우계지륜 신선이 타는 마차예요. 역시 어떻게 돼? 신선사상하면 우계지륜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경포호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멀리서 보니까 마치 어떻게 돼? 이게 경포 호수 자체가 둥근 호수 자체가 뭐가 10리나 되는 긴천처럼 보이는 거. 멀리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원경으로 본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긴소나무 울창한 속에 실컷 펼쳐져 있으니 가까이 와서 봐야지 물결이 잔잔한지 알 수 있겠죠. 물결이 잔잔하기도 하구나. 모래를 헤아릴 만큼 매우 맑구나. 이거 모래를 헤이르다 원래 뜻이 최종 뜻이 무엇이냐? 그럼 매우 맑다. 이거 아시면 되고요. 이제 원경에서 뭘로 봤다? 역시 근경으로 봤다. 그럼 원경에서는 10리나 되는 긴천으로 표현했고 가까이서 보니까 물결이 잔잔하고 어떻게 돼? 굉장히 맑구나.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고주 외로운 배를 타고 정자 위에 올라가니 강문고 넘어가 대양 동해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높은 정자에 올라갔더니 동해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조용하다 동해의 기상 넓고 멀구나 저경계 그죠? 이 같은데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런 의미가 되니까 경치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무 좋다는 얘기고 홍장고사를 야단스럽다 하리로다. 자 이제 이거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동해의 경치가 아름답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홍장고사를 인용한 건데 조선시대의 어떤 사또랑 이 홍장이란 기생이 너무 소문이 날 만큼 어떻게 돼? 요란스럽게 사랑을 했는데 이 요란스러운 사람들조차도 동해의 경치가 아름답다라고 야단스럽다고 할 만큼 아름답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홍장 입장에서 어떻게 돼? 이 경치가 야단스럽다 할 거다. 그럼 요란한 사람들이 요란하다고 얘기한다라는 건 어떻게 그만큼 경치가 좋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용한 거겠죠. 그죠? 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제 조금 아셔야 되는 게 강릉 대도 풍속이 좋다. 근데 이제 절요 정문이 골고루 펼쳐져 있어 비옥가봉이 이제도 있다 할까.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강릉 지방에 갔는데 그 마을에 어떻게 돼? 절개를 지킨 여자와 효자를 지킨 사람과 충절을 지킨 사람이 많아. 예전에는 그 충신, 효자, 연료들을 어떻게 돼? 표창하면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뭐를
그 연료문, 효자문 이런 걸 내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연료 효자가 많으니까 이 지역은 어떻게 착한 사람이 많고 좋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지금. 강릉 대도의 풍속이 좋다. 사람 미풍양속들이 좋다. 절효 정문, 그러니까 연료문과 효자문이 어떻게 골골 집집마다 펼쳐져 있으니 비옥가봉이 뭐냐면 집집마다 벼슬을 주는 거예요. 이제도 있다 할까? 그러면은 집집마다 벼슬을 내려주고 싶어. 그럼 여기 강릉 대도는 어떻게 돼? 지금 태평성대, 그죠? 나라가 평안한 시기를 구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태평성대 또 다른 얘기인 게 강구현어인데 이건 사자성어로 나올 수 있어요. 태평성대는 다 아니까 강구현을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강릉대도 풍속에 대해서 예찬했고, 자, 진주관 죽서루로 갔어요. 그죠? 죽서루 50천 흘러내린 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차라리 한강의 목명에 닿게 하고 싶구나. 어머, 한강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영군지정이죠. 자, 이제 죽서루에 물이 막 흘러내리는데 그 물을 어디 임금 있는 서울로 보내고 싶어. 어디 한강으로 보내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연근지정이 되는 거고. 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해요. 자, 이 사람 지금 목민관으로서, 그죠?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돼. 그런데 사적으로 경치가 넘어오니까 즐기고 있어. 이걸 선공후사 갈등이라고 얘기해.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어떻게 돼? 갈등하는 거. 그런데 이게 뒤에 꿈을 통해서 해소가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중요해요. 왕명이, 임금이 내린 명령이 시간을,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 빨리 수행을 해야 되고 풍경이 싫지 않으니 유회, 그윽한 회포가 많기도 많구나. 나그네 싫으면 둘 데가 없구나. 어머, 나 공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놀고 싶어잉.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금 뭐가 많다는 얘기야. 잡생각, 싫음. 그지? 객수가 나그네 싫음이에요. 그죠? 근심이 많다는 얘기인데 이제 관찰세 일성과 풍류를 즐기고 싶은 마음 사이에 지금 어떻게 갈등하는 걸 선공후사 갈등이라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선공후사 갈등이 맨 뒤에 뭐를 꿈을 통해 해소된다. 이거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선사가 신선이 타는 뗏목을 띄어내어 북두성으로 향할까? 선인을 찾으러 단열이란 동굴에 멀까? 어디로 갈까? 지금 고민하는 거니까 죽서로에서 객서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자, 하늘 끝을 못 내보아 망향정이 올라갔어요. 여기서 나올 만한 건 파도를 나타낸 시어들만 알면 되는데,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인가? 가뜩이나 노한고래. 자, 그 당시 이 사람이 고래를 봤을까요? 그게 아니고 파도를 이렇게 노한고래로 표현한 거. 성남파도. 이제 바다를, 그 망향정에서 파도를 조망을 하는 건데, 자, 가뜩이나 노한고래 누가 놀라게 하기에 불거니 뿜거니 어지러이 굴었는가? 은산을 꺾어내 육합을 내리는 듯 5월 긴 하늘에 백설은 무슨 일인가? 이랬죠. 그죠? 자, 이제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인가? 바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 가뜩이나 어떻게 노한고래 성남파도를 이렇게 표현했고, 누가 놀라게 하기에 불거니 뿜거니 어지러이 굴었는가? 은산, 흰파도요. 그치? 파도 이렇게 치다 보면은 뭐가 나? 이렇게 치다 보면은 하얀색 파도가 보이죠.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자, 은산이 그 온세상, 그죠? 온세상에 어떻게 돼? 흘러내리는 듯 5월 긴 하늘에 백설, 흰눈을 얘기하는 건데 5월에 흰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건 무슨 의미냐? 자, 파도 거품을 나타내는 거. 흰 파도 거품. 자, 그럼 정리해 주시면은 자, 이거죠. 그 망향정의 파도는 일단 은유법이 쓰였고 어떻게 노한고래, 은산, 백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이제 여기 정리해 주면 어떻게 돼? 영군지정. 그 다음에 왕명이 유한하고 풍경이 싫지 않은 거는 천공후사 갈등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모래를 헤아릴 만큼 밝구나. 이거 그 시험에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도는 은유법 쓰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2주부터 잘 보셔야 되는데 결사 1, 2가 있는데 결사 부분은 반드시 시험에 나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시험에 나는 부분들은 앞부분에 맨 앞부분에 어디지? 관찰사 부임하고 철원 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회양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만폭동 폭포 뒤에 그 활용소의 선정포 부분이랑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잠깐 동안 밤이 되어 풍랑이 가라앉거늘 부상지척에 밝은 달을 기다리니 서광천당에 뵙는 듯 숨는 거야. 주렴을 고쳐 걷고 옥계를 다시 쓸며 계명성 그 돛도로 고쳐 앉아 백년아 한 가지를 누가 보냈던가. 자, 이제 볼게요. 잠깐 동안 밤이 되어 적은 선이 잠깐 동안인데 이거는 자주 나오니까 외워두세요. 적은 덧 풍랑, 그죠? 바람과 물결 이런 것들이 가라앉거늘 부상지척, 지척이 가까운 곳인데 해가 뜨는 곳 가까운 곳에 이제 달맞이를 보려고 밝은 달을 기다리니까 이제 달이 임금이랬죠. 그죠? 이거 중요하지. 그다음에 서광천당에 뵙는 듯 수는구나. 그럼 어떻게 상서로운 달빛이 어떻게 돼?
보였다 안 보이는구나 이런 의미고 이제 주렴 구슬로 만든 발을 고쳐 걷고 옥으로 된 계단을 다시 쓸며 계명성 샛별이 돋도록 꼿꼿하게 앉아서 바라보니 자 백년 한 가지를 누가 보냈던가 백년한 원래 뜻은 백년에 한 번 피는 꽃인데 마치 여기에 있는 달을 아름답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미화법이 쓰인 거고 백년한 이꼴 달이니까 은유법이 쓰인 거죠. A 이꼴 B는 그 은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달을 봤어. 그러니까 달을 보는 거는 임금의 은총을 보는 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세계 남들에게 다 보이고 싶구나. 어머 무슨 얘기야. 그 남들이 내가 밝은 달빛을 받아서 임금의 선능을 받는 것처럼 나도 남들한테 백성들한테 뭐를 이렇게 밝은 세계를 다 보여주고 싶다는 게 결국 나도 백성들의 선정을 베풀고 싶다 하니까 선정포부가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이거 시험에 나겠죠. 자 그 다음에 유아주 신선이 마시는 술을 부어 달에게 묻는 말이 영웅은 어디 가고 네 명의 신선은 누구이냐 아무나 만나보아 옛 소식 묻자 하니 선산동해에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자 이거는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여기서는 신선이 마시는 술을 부어 달에게 묻는 말이 영웅 네 명의 신선은 아니 이태백을 얘기하는 거 중국에 어디 가고 네 명의 신선은 어디 있느냐 아무나 만나고 옛 소식 묻자 하니 지가 뭐 예를 들면은 신선이 마시는 술 먹으니까 벌써 어떻게 신선 사상이고 그치 뭐 신선이랑 만나서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또 여기도 신선 사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동해에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자 이제 그 다음이 더 중요하겠죠. 자 이제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되는 게 시험에 여기서 대부분 많이 나요. 소나무 뿌리를 베어 풋잠을 얼핏 두니 꿈에 한 사람이 나에게 이르는 말이 그러니까 신선이 나타나서 나한테 술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술을 먹고 아까 선거우사 갈등이 해결이 되는 건데 일단 알아야 되는 게 신선과 나를 상징하는 거 그죠? 이거 신선과 나 구분하는 거 시험에 날 거예요. 자 꿈에 한 사람 신선이 나타나서 나에게 이르는 말이 그대 누구야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뭐예요? 대화야. 누가 얘기하는가? 화자 아니 신선이 화자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대는 누구야? 화자, 시적 화자, 내는 신선이겠지. 신선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그대를 내가 모르겠느냐. 하늘나라의 진짜 신선이구나. 황덕경 한 글자를 어째야 잘못 읽어두고 인간계에 내려와서 우린 신선을 따르는구나. 잠깐 동안 가지마 이술 한 잔 먹어보고 그럼 신선이 누구를 이 사람한테 술을 주는 건데 이제 그대 화자인 내가 너를 모르겠느냐. 하늘나라의 진짜 신선이구나. 너 누구? 화자는 그지? 자 보통 하늘나라 천상계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 잘못은 벌로 어떻게 돼? 지상계 내려오는데 황덕경이 무슨 얘기냐면 도가의 경서인데 자 신선이 옥황상제 앞에서 이 글자 한 글자만 잘못 읽어도 어떻게 그대로 이 세상에 내려온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황덕경 한 글자를 잘못 읽어서 인간계 벌을 받는 거지. 내려와서 우린 신선을 따르는구나. 자 그래서 신선이 술을 주는 건데 자 북두칠성 기울여 창해수 바닷물을 부어내니 저 신선 먹고 나를 먹이거늘 그죠? 자, 이런 의미인데 이제 우리가 잘 이거 봤는데 북두칠성 모양의 국자야. 그 다음에 창해수는 바닷물을 술로 삼아서 어떻게 돼?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그 기상이 통이 크고 기상이 호탕하다 이런 의미에서 호탕한 기상이 드러나는 부분 찾아주세요. 이 부분 답하시면 돼요. 자 신선 먹고 나를 먹이거늘 서너 잔 거르는 기분이 좋겠지 이제 이렇게 먹었으니까. 자 따뜻한 봄바람이 문득 불어와 양익 주었게 그러니까 신선이 마시는 그 술을 주니까 내가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구말리 긴 하늘에 웬만하면 날 것 같구나. 이제 이거 사자성어로 어떻게 하늘 나는 거 우화등선이라고 얘기하고 자 잘 보세요. 이술 가져다가 사해가 4개의 바다 온 세상에 골고루 나눠 모든 백성이 억만장생인데 다치하게 만든 후에 그제야 다시 만나 또 한 잔 하자꾸나. 자 잘 보세요. 내가 신선이 마시는 술을 주고 기분이 좋아졌지. 그래서 이 술을 가져다가 모든 세상에 골고루 나누어 백성을 다 취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기분 좋게 만든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백성을 어떻게 기분 좋게 만든다는 얘기는 결국 어떻게 돼? 선정이 되겠지. 선정, 포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제야 다시 만나 또 한 잔 하자꾸나. 아까 선공우사 공적인 일을 먼저 해야 돼 사적으로 즐기고 싶어 갈등했는데 자 억만창생을 다치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벌써 공적인 일을 잘하고 난 다음에 그제야 다시서 일 끝내고 난 다음에 신선이랑 또 한 잔 할 거야. 그러니까 공적인 일 먼저 하고 나중에 사적으로 즐기겠다니까 선공우사 갈등이 여기서 해소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서술형으로 꿈에 시적 화제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을 찾아주세요 하면은 이 부분 찾아주면 되겠죠. 그죠? 꿈 이렇게 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 끝나마자 학을 타고 공중에 올라가니 누가 신선이 그죠? 공중에 옥피스 소리 어제런가 그저런가. 근데 이제 봐봐. 이 사람이 꿈에서 어떻게 돼? 깨야 되잖아.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장인 빼는 걸 어떻게 해? 공중에 옥피디 소리가 어제인가 그제인가 헷갈리면 잠을 깨는 거고 이제 잠을 깬 거지.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끝인들 어디든데 아니 깊이를 모르는데 끝인들 어이야리. 명월 밝은 달이 온 세상에 안이 비친 데가 없구나. 자, 잘 들어요. 자 아까 임금의 은혜가 달이랬죠. 달이 임금이고 그러니까
그 밝은 달빛이 세상에 비쳤다는 얘기는 내가 임금의 은총을 받는 거랑 똑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임금의 은혜가 다 비쳤다라는 거는 그 내가 천정을 받았다는 얘기고, 마지막에 낙구가 어떻게 글자 수가 3, 5, 4, 3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전격가사가 되는 거고. 자, 이제 정리해 주시면은, 자, 명월, 그 다음에 선정포부, 선거공사 갈등해소, 신선 부분이랑 어떻게 화자 부분 정리해 주시면 되고, 전격가사를 나타낸다. 이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시고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해당되는 문제들 단계별로 풀어보시면 되는데, 자, 오늘 정리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